어느 날부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산책을 가자고 해도 예전처럼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게 마지막 신호였어요. 반려견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밥과 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산책과 놀이도 슬슬 피하죠. 어떤 때는 조용한 곳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신호는 평소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깊게 당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물은 자기 몸의 변화를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감지합니다. 강아지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많은 보호자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나중에야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죠. 그때 더 안아줄걸. 그때 더 함께 있어줄걸. 이별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준비가 필요하죠. 반려견이 세상과 결별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렸을 때 보호자는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십수년 동안 곁을 지켜준 반려견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지금부터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길이가 아니라 반려견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보내줄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이건 얼마나 더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떠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둘째, 마지막 시간을 의도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함께 먹고 많이 안아주고 평소처럼 계속 말을 걸어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익숙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자신의 고통보다 당신의 감정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보호자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의사들도 임종시 함께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마지막을 함께 했을 때 나중에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죠. 이별이 끝나고 나면 슬픔과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의 정적, 텅 비어있는 공간, 반겨주는 이 없는 공허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이 사라지고 일상의 구조가 무너지며 강한 죄책감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중에서도 죄책감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감정이 떠나질 않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기억을 지우지 말고 정리하세요. 사진을 치우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편지든 혼잣말이든 괜찮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꼭 말해주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뇌는 계속 과거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일상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걷고 움직이고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감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정확히 말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이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느끼는 슬픔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당신은 좋은 보호자였습니다. 반려견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 속에서는 계속 함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